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일차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저번 주에 우리가 XMPP 설치하고 간단하게 세팅까지 완료를 하고 좀 수업이 종료가 됐었어요. 제가 일부러 좀 화면을 이렇게 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도 딱 이거를 해놓으시면 돼요. 수업 페이지랑 이거를 컨트롤 패널을 열어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항상 켜놔야 돼요. 여기에 스타트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포트 번호까지 나오고 이 밑에 에러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메시지는 이걸 컨트롤 패널을 열자마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서버를 실행시킨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스타트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켜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DB 서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버를 켜주는 거,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하시면 되고요. 얘를 정상적으로 켰다면 그때는 끄셔도 돼요. 어쨌든 항상 켜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마지막에 살짝 보여드리던 거 같이 한번 좀 해볼 거거든요. 일단 본인 PC,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PC에 XMPP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아시죠? 그 폴더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XMPP라고 하는 폴더에 존재하게 돼요. 본인이 설치했던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XMPP 폴더 안쪽까지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에 상당히 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폴더는 MySQL이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다른 거는 다 무시하셔도 돼요. 우린 얘만 갖고 사용하면 돼요. MySQL. 자, 얘를 들어가면 백업이고 빈이고 데이터고 스크립트 쉐어 뭐 많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우리는 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거는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mysql.exe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여기까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 얘를 찾으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자, 제가 처음에 XMPP를 설치할 때 이 친구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거다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 DB 서버와 DB 서버 역할과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설치를 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XMPP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뭐였죠? 접속기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방금 전에 스타트를 누르면서 컨트롤 패널을 실행시키고 그 안에 MySQL 서버를 시작시킴으로써 이제 DB 서버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건데 그 실행시킨 DB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접속기, 클라이언트가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 자체가 사실상 DBMS다 라고 보시면 돼요. DBMS가 뭐였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DBMS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구동시킨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해당 DB를 MySQL이라고 하는 DB를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DBMS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접속기 자체가 DBMS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얘는 exe,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실행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얘는 실행을 시켜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더블클릭 이런 거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실행해서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자, 요즘에 이제 윈도우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폴더 내에서 Shift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Shift가 안 눌렸나? 됐다. Shift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밑에 쪽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윈도우 버전들은 파워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 프롬프트 창 열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Shift 우클릭으로 폴더에서 클릭을 해보면 파워쉘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워쉘은 여기도 이거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 윈도우 검색했을 때 파워쉘 화면에 있어요. 근데 얘랑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는 그래도 꽤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파워쉘이라고 하는 친구랑 이 친구랑, 자, 얘를 괜히 옮겼네요. 자, 이 둘이 달라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명령 프롬프트? 이거 검색 쪽에다가 cmd라고 치시면 나오는 애거든요. 이 친구랑 파워쉘이랑 사실상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서 뭔가를 컨트롤하는 역할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바로 사용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여기서 Shift 우클릭을 하면 파워쉘이라고 나오잖아요. 얘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똑같이 따라할 수 없어요. 명령어가 달라서. 그래서 이거 말고 이 cmd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접속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이제 쿼리문을 작성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cmd 창, 윈도우 검색에다가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 창,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친구를 열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다 열어보세요. 명령 프롬프트. 지금 보시면 여기가 C 드라이브에 유저스에 애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경로에 현재 저희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cmd라는 건 열자마자 여러분들 윈도우에 접속했던 그 계정 폴더로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폴더로 찾아 들어와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사용해서 얘를 실행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애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이런 애가 없으니까 이 실제로 얘가 존재하는 이 폴더까지 우리가 찾아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주소창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죠? 주소창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이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와서 cd 띄고 Shift Insert, 이 명령 프롬프트 창 안에서는 컨트롤 V가 붙여넣기가 아니에요. Shift Insert 키를 눌러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실제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경로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드미니스트레이터 폴더에 있었는데 이런 폴더로 갈 거야 라고 체인지 디렉토리 한 거예요. 폴더 바꾸기. 그래서 빈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mysql.exe 얘를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엔터를 쳐보면 뭐라고 합니다.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에러 메시지를 봤을 때는 뭐 허용되지 않았다, 허용되지 않은 유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mysql.exe라고 하는 이 파일, 이 dbms 실행 파일은요 계정 정보가 있어야 돼요. 얘를 접속기인데 얘를 실행을 시킴과 동시에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듯이 뭔가를 입력을 해줘야만 해요. 그래야 얘가 정상적으로 너 이 계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다시 mysql exe를 칠 건데 이제 좀 방금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다시 입력하고 싶을 때 화살표 위 방향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위아래 움직이는 겁니다. 자,
mysql.exd 하고 나서 한번 띄어쓰기 해주고 대시 u 이거 언더바 아니고 대시예요. 대시 한 번 더 띄고 root 루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띄고 대시 p 까지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따라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대시 u라고 하는 이거는 이 접속기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약간 명령어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유저를 의미해요. 유저. 그래서 나는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할 거야 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겁니다. 이만큼이. 그리고 뒤에 오는 이 대시 p는 이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는 이란 뜻인데 우리가 DB 서버를 설치하고 나서 XMPP를 설치하고 나서 실행시키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루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패스워드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거나 뭐 설정을 했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까지만 해놓고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저처럼 엔터 패스워드 입력해줘 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엔터를 입력하면 돼요. 자, 이러면 지금 뭔가 Welcome to the MariaDB Monitor 라고 하면서 막 쭉 나왔어요. 이게 접속에 성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의 비밀번호가 따로 있었다면 이 대시 p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다가 패스워드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럼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백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서 그냥 p까지만 입력을 하고 다시 여기서 공백을 한 번 더 엔터를 쳐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된 건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DBMS를 간단히 배우면서 테스트해볼 상황이라서 루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계정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그냥 공백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누군가가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바꿀 일이 딱히 많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로 왔고요. 아이, 나가졌네. 아이, 안 올라가. 자. 접속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의 모양이 이걸로 살짝 바뀌잖아요. 그쵸? 자, 이러면 이제 MariaDB에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MariaDB가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MySQL 그 자체랑 똑같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kn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known. 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꺽쇠 화살표 뒤에 명령어를 또 입력할 수 있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일단 지금부터는 잠깐 보세요. 자, 제가 show databases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엔터를 쳤더니 밑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 show 무슨 뜻이에요? 보다, 보이다, 뭐 이런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의 저장소예요. 데이터베이시스는 뭐예요? 네, 저장소들. 복수 개념인 거잖아요. S가 붙었으니까.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는 단수, 하나의 저장소였다면 데이터베이시스는 저장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ow databases라고 하면은 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 라고 명령어를 친 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가 작성한 이 한 줄에 이런 문구들이, 이런 명령어들이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배우게 될 표준 SQL의 그냥 표준 SQL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 배운 거예요. show databases. 이것도 표준 SQL입니다.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명령어들을 쭉 배워 나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제가 소문자로 입력을 했고 소문자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걸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사용해서 모든 작업을 하진 않을 거고,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한 또 하나의 툴 같은 걸 설치를 좀 할 건데, 그 툴로 들어가면 제가 이런 명령어를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얘네들은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DBMS에는 시스템 키워드라고 해서 예약어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ow라고 하는 명령어, 이 친구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DBMS 안에 show? 얘는 우리가 명령어로 쓸 수 있는 예약어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요, 이미. 데이터베이시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예약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해준다면 그 친구들을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문자로 바꿔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색깔도 좀 바뀌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색깔도 변경을 시켜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예약어인지 그냥 텍스트인지 아니면 뭐 함수인지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툴을 설치하고 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를 좀 봐볼게요. 제가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밑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만큼. 이거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죠. 자, 이 밑으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목록을 보시면 저랑 다르게 생긴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거. 그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강사 거는 막 지금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내 건 이거밖에 없지? 처음 XMPP 설치하고 바로 저처럼 이걸 따라하신 분들은 여기에 5개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면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개수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건 근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들의 저장소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각각 저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XMPP를 설치해서 컨트롤 패널을 연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킨 건 DB일까요? 그렇게 실행시킨 건 과연 데이터베이스가 맞을까요? 얘는 아니에요. 우리는 DB 서버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DB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행시킨 거지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시킨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얘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들. 얘는 진짜 그냥 단순히 저장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버를 실행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 CMD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사용해서 mysql.exe 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서 어디에 접근했어요? 이 mysql.exe라는 DBMS를 사용해서 DB 서버에 접근을 한 거예요. 이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접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DBMS를 사용하면 이제 이 친구들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DBMS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저장소들은 진짜 데이터를 저장할 뿐인 거지 그 외에 아무런 뭔가가 없어요. 자, 그러면 DB가 있어야 DBMS로 접속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DB가 있어야 DBMS로 접속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DB 서버가 있어야 DBMS로 접속이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에요. DB는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장소일 뿐. 그러면 DB 서버에 접속한 DBMS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 다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 다 저장소라고 했어요. 이거 이 친구로 만들어낸 겁니다. DBMS로. 지금 이게 그래서 무슨 소리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캐치하고 계셔야 앞으로 DBMS를 잘 다루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도 제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DBMS를 사용해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컨트롤하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접속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하는 행위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보다 보면은 이거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 MySQL. 이건 뭘까요?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는 건데 처음 설치해도 있는 거고 처음 설치한 게 아니어도 있는 거고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제가 아까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 다 뭐라 그랬죠? 이 안에 있는 것들 각각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했어요. 얘도 그냥 똑같은 하나의 저장소일 뿐입니다. 저장소의 이름이 MySQL인 것 뿐이에요. 이 MySQL이라는 저장소 이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DB 서버 MySQL이랑 같은 애예요. 이름만 같은 애예요. 이거는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었을 뿐인 거지 얘는 그냥 저장소 역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행시켰던 DB 서버 MySQL은 진짜 서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단순히 이름일 뿐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나 해보죠. 뭔가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얘가 입력하고 났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어디가 바뀌었죠? 이 명령어 입력하고 났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니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랑 논이 MySQL로 바뀌었죠. 자, use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MySQL 이건 뭐였을까요? 좀 전에 위에서 봤던 그 이름이 같을 뿐인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ySQL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는 논이었죠. 논이 뭐죠? 이거 그냥 모른다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나는 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라기보다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show tables 라고 하는 명령 하나를 입력을 했는데 얘는 뭐 같아요? 이거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show 뭐였죠? 우리가 그 전에 show databases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show 보여줘 뭐를? tables 테이블들을 보여줘. 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들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죠?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표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테이블들을 보여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입력을 해보면 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자, 여기 tables in MySQL 무슨 뜻이에요? MySQL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란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표준 SQL은 명령어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듣지 않고 제가 쿼리문을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쿼리문을 써드리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어려운 직역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쿼리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을 리스팅 해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리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록.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고 하면 좀 전에 했던 show databases 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들 목록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리스팅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접속기를 통해서 들어와 봤고요. 그래서 명령어도 몇 개 입력을 해봤어요. 근데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이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좀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런 텍스트들은 물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은 해요. 여기서도 복사하는 방식이 있고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 가능은 한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얘는 그냥 이제 툴을 설치하기 전에 실제로는 이런 접속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지 사실상 얘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리눅스라고 하는 서버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서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구축하자마자 뭔가 네트워크 설정하기 전에 거기서 간단한 거는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쉘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걸로 작업하는 일은 없어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용할 툴을 설치를 하러 가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종료하시면 돼요. X. 저는 이따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얘를 살려놓긴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끄셔도 됩니다. 명령어 썼던 거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끄시면 돼요. 저는 잠깐 내려놓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SQL YOG 설치라고 하는 애가 링크가 생겼을 텐데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런 창이 나와요.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 SQL YOG 커뮤니티 에디션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편해요. 자, 여기서 이런 거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완벽히 같은 페이지니까. 자, 이 중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 대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이어도 설치하셔도 돼요. 얘는 새로 설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메모장 키죠. 이거 열려있는데 또 메모장 킨다고 문제 생기나요? 전에 있던 거 사라지고 이러나요? 아니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또 설치하셔도 되는데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학원 컴퓨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서 일단 저는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왔을 때 다운로드스 안에 SQL YOG 그냥 최신 버전 설치해도 됩니다. 최신 버전이 싫으면 밑에 있는 버전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 중에서 이거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거 얘를 눌러볼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겠죠? 폴 리눅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거 받아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
또 실행 파일 하나가 설치가 됐는데 그냥 이거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인스톨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한국어가 편하겠죠? 뭐 영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 하셔도 되고, 오케이 누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설치하는 거 간단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뭐 바로가기 만들기, 시작 프로그램의 뭐 메뉴 추가 뭐 이런 것들인데 편하신 대로 하시고 저는 다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폴더 경로, 얘도 한글 경로만 아니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다음에 설치까지 누르시면 진짜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완료가 되면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하면 돼요. 얘가 클릭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열리겠죠? 자,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왜 나온 거냐면 이미 설치되어 있던 걸 사용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작업해 놓은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도 빼고 싶은데 이건 이따 빼자. 네. 그 박스 상자 나오면서 그거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 상태가,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날려도 되겠지? 4월? 날려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똑같은 상태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나온 거죠, 비슷하게. 잠깐만요. 자, 다시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설치하시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보시게 될 거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걸 사용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저처럼 그냥 접속이 일단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 따라 다른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mysql.exe 파일을 사용해서 실제로 접속기를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cmd 명령 프롬프트 창 안에서 접속을 해봤었잖아요. 그때는 계정 정보 루트라고 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공백이었으니까 그냥 엔터 누르고 접속을 했었어요. 그거랑 유사하게 실제로 지금 접속할 데이터베이스를 알려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지금 우리가 설치한 이 SQL YOG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mysql.exe 라고 하는 그 DBMS를 좀 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그 접속기 자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UI가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툴. 얘는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쓰는 것 뿐이에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할 건데 라고 하는 거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처음에.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새 연결, 지금 새 점점점 돼 있는데 이게 새 연결이에요. 얘를 눌러보시면 New Connection이라고 하면서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다가 local, 뭐 이거 이름 짓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local underbar dbms underbar cjh, 이건 제 이니셜입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접속에 대한 정보, 뭐 계정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DB 서버에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이름으로 저장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 정보를 저장할 파일 이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뭐 A 같은 거 하나 딸랑 해놓는다던가 이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싶겠죠.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본인 이니셜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실 때 아까 처음에 컨트롤 패널을 열어서 서버 스타트 하고 난 다음에 ESQL YOG 여시고 이걸로 접속까지 해놓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줄 거고요. 그럼 지금 보면은 저장된 연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방금 우리가 입력한 이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파일 이름으로 이만큼의 접속 정보를 우리가 저장해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가 나중에 편하게 고를 수 있고요. 골라내기만 하면은 그 접속 정보 가져와지는 거니까 그대로 접속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MySQL 호스트 어드레스가 네가 접속할 DB 서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접속할 DB 서버. 여기 보면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로컬호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얘는 뭐 깊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는 나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로컬호스트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의미 자체가 나 자신인데 그럼 이 나 자신은 누구 기준일까요? 진짜 저일까요? 저는 아니겠죠. 저는 이 컴퓨터를 그냥 조작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자신이면 누구예요? 컴퓨터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해당 컴퓨터 그 친구를 로컬호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로컬 안에 있는 호스트, 나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공통으로 제가 뭐 DB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해놓고 DB 서버를 제 컴퓨터에 하나 구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접근하세요, 접속하세요 라고 한 상황이면 여기가 로컬호스트면 안 돼요. 이건 나 자신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컴퓨터에 XMPP라고 하는 이 DB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다 따로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스타트를 눌러서 DB 서버를 구동시켰죠. 그럼 여러분들 본인 컴퓨터에서 각각 DB 서버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그냥 두셔도 되고 그리고 이 로컬호스트는 사실 다른 표현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이제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라고 하면 IP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컬호스트랑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IP 주소, 나 자신을 가리키는 IP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얘로 입력해도 되고요. 얘로 입력해도 돼요. 지금 여기 로컬호스트 되어 있죠. 이걸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둘게요. 이렇게 같은 의미다. 이제 우리가 뭔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공부를 하고 개발자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라면 사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어드레스 부분에 로컬호스트로 그냥 둘 거고 사용자 이름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ID 부분이 되겠죠. 우리 ID 뭐였어요? 루트. 우리 아까 -u 하고 나서 루트 입력했잖아요. 내가 접속할 계정은 루트야 라고 했었어요. 그럼 루트 그냥 쓸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루트 비밀번호 뭐였다고요? 000 아무것도 없죠. 비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중요해요. 포트 우리가 XMPP를 딱 실행시키면 그 XMPP 안에 있는 MySQL을 실행시키면 포트 번호가 나오죠. 그 포트 번호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했다라면 다른 거겠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3306 맞죠? 그거랑 여기에 입력하는 포트 번호가 일치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저 호스트 어드레스 이 친구와 로컬호스트와 이 포트가 얘를 바라보고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DB 서버. 그러니까 이 포트가 만약에 3306이 문제가 생겨서 포트를 바꿨다. 내가 그래서 이 MySQL 서버를 스타트를 눌렀는데 여기가 3306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9999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9999가 돼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실까요? 지금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게 이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상적으로 접근하려면 얘를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를 바라볼 수 있게 사용하는 주소가 나 자신, 로컬호스트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두고 연결 눌러보시면 정보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거 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접속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접속한 그 접속 정보를 저장했던 그 이름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어떤 계정으로 어떤 주소에 들어왔는지는 위에 나와요. 이렇게. 루트로 로컬호스트에 들어왔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접속 정보가 저장된 파일은 얘야.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와서 얘를 딱 켰는데 여기가 아까처럼 그 연결창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바로 켜졌대요. 근데 막 이상한 게 써있거나 혹은 여기를 봤더니 이거 내 거 아닌데? 라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쪽에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이거 컨트롤 M이라고 하는 컨트롤 M 눌러도 똑같은 거거든요. 단축키가 있는 건데 준우님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뭔가 다른 사람께 존재하면 얘를 눌러서 여기 저장된 연결 쪽에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내게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그 내 거 골라서 다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지금 똑같은 계정으로 두 개 접속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연결 방식, 접속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처음에 이 Welcome to the MariaDB Monitor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보면서 얘를 들어왔듯이 그러한 과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 아직 얘 안 껐죠? 얘도 아직 접속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도 접속했었고 방금 전에 제가 접속 하나 더 했었죠? 이거 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하나예요. 제 컴퓨터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여러 개의 DBMS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냥 컴퓨터 그 용량상 사양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그냥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저 지금 실제로 3개로 접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3명의 접속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세팅 같은 거 좀 하고 이제 좀 진행을 할 건데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하도록 하죠. 준우님은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